하나, 둘, 셋. 마침내 시험과 성적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16년, 뒷바라지 않으려 고생한 부모도 공부에 치여 산 학생도 모처럼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마쳤다고 모두 학사모를 쓰는 건 아니죠. 저는 왠지 그냥 여기보다는 저쪽에 사는 졸업 탈락이. 졸업 탈락을 선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3년 될 거예요. 다음 학기까지 하면 9학기째고요. 8년째인데 이제 군대 2년 빼고는 이제 6년 정도. 바뀌긴 한데 구학기로 해주세요 그냥. 너무 오래 했어 내가 기회를. 8년 여잔데 8년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버지께서 너는 대학을 2번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8학기 이상 다니고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8학기 이상 된 다. 안 돼? 안 돼? 한 명 빼고 다 해? 그런데 졸업까지 미루고 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시간부터 7시간까지는 1시간 걸리실 거예요. 전 한번 집중.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만 쉬고, 하나, 둘, 셋, 넷. 입학의 기쁨도 잠시. 4학년을 마쳤지만 졸업을 못하는 대학생들. 여러분은 이 불편한 청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에 심심찮게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학점은 못 고쳐. 아, 그러지 마시고요, 교수님. F 좀 주세요. 아니, 이봐. 아니, 이렇게 좋은 학점을 두고 왜 하필 F 학점이야? 안 돼요, 교수님. 저 F 주세요. 제발요, 예? F, F. 수고했어. 어서 주게나. 저 이번에 졸업 논문 안 낼래요. 아니, 자네. 졸업 논문을 왜 안 내려고 하는 게야? 아, 이게 달라니까. 안 돼요. 저 이번에 졸업 논문 안 낼래요. 아, 이게 달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 졸업 논문을 내야 졸업을 하지. 저 이번에 졸업 안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 학생들은 졸업을 안 하려는 걸까요? 대체 졸업을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걸까요? 졸업을 거부하고 5학년이 된 대학생, 이들의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천 씨는 지난해 졸업을 연기하고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시간당 3,000원 하는 스터디룸. 인터넷에서 만난 학생들과 스터디 팀을 꾸렸습니다. 찬반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그냥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 토론은. 예. 입학사정관들 입학사.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뭉친 이들.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더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났던 거지.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이제 많은 찬반 토론을 하는 것도 면접 연습입니다. 예, 요즘 면접에서도 그 시사 같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자소 첨삭하시고 거 다 써오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자 30개랑 예, 용어가 20개 올릴 거예요. 그걸 다 20개. 취업으로 가는 길에 이들은 동반자면서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려니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점심은 주로 라면으로 때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실천 씨가 오늘은 컴퓨터실부터 찾습니다.
얼마 전 지원한 공기업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안 됐네요. 떨어졌나 봅니다. 안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실천 씨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데여 갖고. 1차 서류 전형에서만 40번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실천 씨. 그도 그럴 것이 실천 씨의 이력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학 4년 장학생에 영어 성적도 훌륭합니다. 취업 자기소개서 란에 보면 무슨 창의적인 경험, 뭐 협력한 경험 그런 거 쓰는 란이 있는데 그 다양한 활동을 더 해볼 걸 그랬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고시 공부를 하느라 대외 활동을 못한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 다시 지원서를 쓰는데요. 이번엔 인턴십에 지원합니다. 지금 인턴십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사원으로? 네. 근데 왜 인턴십을 지원해요? 아 근데 인턴십도 그 경력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 삼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번 서류 전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천 씨. 그렇다면 올해 초 한 대기업에 입사한 학생의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은행 서포터즈 등 학교 이외의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요. 각종 자격증도 5개나 있습니다. 어학의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다양합니다. 구직에 필요한 이런 경력들을 일컬어 흔히 스펙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졸업식이 있던 날, 혜원 씨는 벌써 2년째 축하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너무 같이 붙어 지냈던 친구들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다들 축하하고 다들 잘 돼서 졸업하는 거니까 졸업한 친구들을 뒤로하고 혜원 씨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하러 갑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몇 군데 그래도 면접을 본 곳에서도 실제 예를 들어 제가 뭐 마케팅 업무를 지원을 했으면 관련해서 뭘 했나, 뭐 관련 경험이 뭐가 있나 이런 걸 물으니까. 2학년 있으세요? 마케팅 실무 경험을 쌓는데 유리하다는 대학생 마케터. 이야기 안 쳐주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해갖고 좀 4학년 이상이신 분. 4, 5학년이 대부분이 이들 중에 혜원 씨도 있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의 마케터로 활동 중인 혜원 씨는 요즘 이 회사의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지상금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저희 홈케어 택시니까 저희 초대장 받으셨죠? 네, 여기 받았어요. 아, 저희 차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타시면 돼요. 출발! 공부에 지친 고3 수험생을 무료로 태워주며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개인 인터뷰를 진행할 거라서 지상이는 대답을 할 때 원래는 이 카메라를 보거나 네, 저희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 택시비 대신에 여기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 고마워. 잘 가. 아침 7시에 시작한 일이 밤 10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마케팅팀 사원분들하고도 이렇게 접촉이 돼서 일을 하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자소서 쓸 때나 많이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어, 그거?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은 6개월째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911 그때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그 자기가 이제 우리 112와 119를 통합해야 된다. 신문 게재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공모전 또한 구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스펙. 제출할 수 있는 저희 팀만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만든 깃발입니다. 팀 깃발을 공들여 제작하는 한편 이거는 이제 저희와
공모전을 해서 저희 공모전과 관련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4대 일간지에 기고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요섭씨 팀은 660팀 가운데 15팀에게 주어지는 해외 탐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투자해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응답하라 112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높은 토익 점수에 다양한 자격증까지 확보한 요섭 씨지만 스스로 좋은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스펙들이 많더라고요. 최고로 좋았던 건 이제 사이언스지에 막 논문을 싣거나 또는 그 대학교 생물 경시대회에서 막 상을 탔거나 또는 어떤 기업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대상을 타거나. 취업에 필요한 필수 스펙답게 공모전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종 5팀에게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는데요. 요섭 씨 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한 1000여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약간 이제 규모 있는 공모전 위주인 것 같고 학교 내에서도 많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대상은 놓쳤지만 금상도 기대 이상의 성과. 지난 6개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데도 그렇고 저희 스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이들은 무려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모 금융회사의 대학생 홍보 대사들입니다. 끝나면서 공일오비야 마지막이야. 서류 면접 그리고 그다음에 면접, 그러니까 인성 면접 같은 걸 2차 시험을 보고서 했는데 같이 면접을 봤던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좀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고. 또 제가 이제 그 실무진 분들하고 또 인맥을 쌓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럽다고. 이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 회사의 홍보대사로서 사무실로 그리고 거리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 점수를 수여합니다. 대학생들이 기업의 홍보대사를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인턴십 우대를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이번에 인턴으로 채용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한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 계절에 따라 좀 틀립니다. 더 높습니다. 정사원은 더 높겠죠. 한 200대 1, 300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펙의 꽃이라는 인턴십은 취업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에 가장 유리한 스펙으로 작용합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for interns, especially for my account. Yes. So it's very sometimes difficult to handle. Yeah, that's right. Well, welcome to the world of working. Actually, before doing internship, I didn't. 나연 씨도 졸업을 미룬 채 외국계 홍보회사의 인턴 사원이 되었습니다. You have enjoyed so far. 요즘은 인턴십 자체가 좀 스펙화되다시피 좀 어쨌든 다 경험이 있어야 좀 자신감을 가지는 편이라 저도. Yes, it's worst. I think in all the markets, particularly because the economy is not good, the competition for jobs is very, very tough.
and finding the right resources is tough. So yes, but in Korea 너무 심해요. 실천 씨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인턴직 1차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벌써 2시간째 아무 일도 못하고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매우 좋아요. 엄마. 오늘 또 썼대잖아. 그 라면 파는데. 거기 오늘 서류 발표했는데 나 합격했어. 이제는 월요일 날 면접 오리엔테이션 가야 돼. 응. 진짜 오랜만에 서류 합격. 엄마예요? 예. 엄마가 뭐라 해요? 평소에 라면을 많이 먹더니 됐다고 좋아하세요. 그날 저녁 실천 씨, 면접 준비를 위해 마트로 직행합니다. 라면이 주력 상품인 회사다 보니 라면 공부는 필수. 게다가 2차 면접에 라면 시식이 포함돼 있다니 미리 맛도 봐놔야 합니다. 양손 가득 라면을 사들고 찾아간 곳은 후배의 자취방. 많이 샀어. 면접 준비해갖고 많이 먹어봐야 돼서. 실천 씨, 브랜드별로 라면을 분류하고 제품명부터 숙지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있지? 네. 그거 미식가처럼 끓이는 거? TV에 나온 것처럼. 컵도 비에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에 들어가 보는데요. 각각 다른 2개의 라면을 비교해 봅니다. 큰일 났다, 비슷하다. 아이고, 큰일이네 이거. 그래도 비슷한 차이라도 적어놔요. 안타깝게도 실천 씨의 열정을 미각이 따라와 주질 못하네요. 맛을 잘 구별하는구나. 그래도 식을 줄 모르는 열이 안대까지 동원됐습니다. 눈을 가리면 과연 미각이 좀 깨어날까요? 네, 별 효과는 없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구별하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난감한 노릇이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라도 적고 용기 라면의 맛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한 달 먹을 라면을 단 몇 시간에 해치울 기세. 막 먹으면 돼. 실천 씨 진땀까지 흘리네요. 자정이 다 되도록 그는 젓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눈물 젖은 라면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청춘을 논하지 말라. 그나저나 인턴하랴, 홍보대사하랴, 공모전 나가랴. 이거 다 쌓으려면 대학 4년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일까요? 여기 보시면 작년 서울시 주요 대학에서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거의 2명 가운데 1명꼴로 5학년이 됐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스펙 쌓기는 꼭 학교에 남아서 해야 되는 걸까요?
추가 등록금도 내야 된다는데 일단 졸업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졸업생보다는 학생 신분으로 계속 취업 시장에 있는 게 유리하니까. 졸업생의 신분으로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인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더 취업할 때 좀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떨어진 사람이라면은 이쪽 기업에서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그 취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업에서는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을 더 선호한다는 소린데요. 조민 차장님, 이거 정말 그런가요? 그 졸업 이후에 공백이 분명히 있으면 기업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일단 던지게 될 거거든요. 왜 공백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뭐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뭔가 어떤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뭐 졸업생이기 때문에,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생은 탈락, 재학생은 합격, 이렇게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공백을 효율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자, 대학교 5학년, 불편한 청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꽃다발 대신 선진 씨는 영어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된다는 스펙, 바로 영어 때문에 그녀는 졸업을 못하고 5학년이 되었습니다. 토익 학원은 연중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 맨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온다. 제일 끝에 두 줄에 You should now begin having. 토익 점수에 목마른 선진 씨도 2달째 학원 신세를 지고 있죠.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너 숙제 검사를 맡을 때면 대학생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집에서 숙제를 풀어갖고 오는데 얘는 6분에 맞춰. 여기 1분 뒷장면이요? 줄여야 돼. 6분 맞추고 여기 집에 가서 틀린 거 다시 오답노트 쓰고 복습하고. 네. 감사합니다. 학원비까지 내려면 한 달 용돈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학원비 포함하면요? 50 이상은 쓰지 않나? 학원비가 일단 25만 원 정도니까. 엄마 아빠 지겹다고 빨리 좀 졸업 좀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도 좀 보이고 해갖고. 네.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선진 씨. 주말이면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원비가 비싼 대형 학원의 대안으로 영어 스터디룸이란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곳 역시 방마다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General part in management. Okay. They're definitely very competitive. Some of the Yonsei students I know study from early morning until late at night every day. And at a research department. 이곳에서 지금 영어 모의 면접이 한창인데요. 6 months. 6 months. And Young, why do you think the logistics department is good for you? The reason that I apply SCM, first I study logistics, and second I have experience. I think it's very beneficial for me and to you. So I that you want to improve on. Weakness. Yes. A weakness. What is something you're not particularly good at? Not very good at. We can. Weakness. Not a strength. Pass. Pass. Oh, okay. 인생에서 정말 영어를 패스할 수는 없을까요? I have internship.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제 꼭 영어 점수가 없더라고 해도 그 면접할 때 영어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종종 있어서 많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유창하게 자기 의사를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지 취업할 때 좀 영어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소연 씨가 홀로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어와 봉사라는 두 가지 스펙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랍니다.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해서 제 영어 공부도 겸사겸사 될 것 같아서 네, 해외 봉사 좀 준비 알아보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가게 됐어요. 소연 씨처럼 단기간에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Hello. Hi. Hi. Marhaba. 네. Hola. Hi.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밴쿠버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유유 대생입니다. 저는 현재 부족한 영어로 인해 어학 코스를 하고요. 저는 아마 졸업 후에 제가 원하는 글로벌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취업할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공부한 지 한 달 하고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IELTS 점수가 필요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정혜진입니다. 저는 지금 영어 공부하러 뉴질랜드에 와 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타스마니아에 온 지 2개월 된 신혜경입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지금은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7개월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2개월째 영어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수익 예상 점수는 900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 중이신 어학연수생들 힘내세요. 여기 영어 스펙이라면 빠지지 않는 5학년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어렌지 오브 뒤에 복수명사 직장인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세종 씨.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게 형용사냐 명사냐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스펙도 빠지지 않는 그지만 번번이 1차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단 서류에서 눈에 보여지는 건 사실 기본적인 스펙 이외에는 자소서잖아요. 자소서에서 본인 그 지원자의 인성을 볼 수 있으니까. 80개 기업의 자소서. 세종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강좌까지 생겨났습니다. 무료 강의라도 있는 날이면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소서의 항목 수가 약 370개예요. 다 합치면. 여러분들의 직무와 가까운 걸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어필을 해보자. 그때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그냥 뭐 자기를 소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많아요. 44개 정도. 안 그래도 스펙 쌓느라 바쁜 학생들 배울 게 또 하나 늘었습니다. 기업마다 평가하는 이 취업의 프로세스를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준비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이 취업 컨설팅 전문 기관에서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어떠한 사건에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세종 씨도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악성 고객이 있어 말 그대로. 예. 근데 그 친구들 다 기피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충성 고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역량이에요. 그게 역량이다. 그럼 어떻게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도 과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개인 지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개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왔는데 그런 게 쏙쏙 빠지더라고요. 정말 막 집세 나가지. 학원비도 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런가 하면 면접에 자신 없는 이들을 위한 전문 학원도 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시고 자, 면접관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인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적잖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라는 면접관이 말이 떨어지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자, 앉아주시겠어요?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등을 이 의자에 완전히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 테이블 의자 앉는 곳에서 3분의 2 정도만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더 앞으로 와야겠죠. 자, 여러분들 손 같이 해서 평이하게 한번 시작. 불분명한
이상한 발음은 면접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발성부터 교정에 들어갑니다. 취업 준비, 이거 해도 끝이 없습니다. 면접이 거의 실무자와 만나는 첫 인상이잖아요.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데 좀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죠.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돈은 저희 교정도 하고 엄마 빨리 돈 벌어 그래. 오늘 처음 보고 왔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가서 우울해하지 말라고 저 지금 우울이라고 써있잖아요. 24시간 개방된 도서관은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편한 잠자리를 포기한 채 학생들 아예 도서관에 살림을 차린 모양입니다. 이곳의 터줏대감 보람 씨는 고시만큼 어렵다는 보험 계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탄탄한 스펙을 가졌지만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이 지금 같은 스펙으로 또다시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게 되면은 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갖가지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학원비에 응시료까지 자격증 하나도 다 돈이 있어야 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뭐 어학연수 자격증 공부를 해도 당연히 돈이 들고 그러니까 좀 좋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빈부익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쌓는 학생들 간의 어떤 그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류층 자제들이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식품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니 씨도 관련 자격증을 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진짜 공부 잘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되게 자격증도 언니도 되게 많아요. 어학 점수도 되게 좋고 근데 언니가 취업에서 실패하는 걸 보고 그냥 옆에 가까운 애한테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스펙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팀장이 또 제가 스펙이라서 저희가 내세울 게 없네요. 저희는 아직은. 큰 대회 나가서 수상한 경력들이 제일 많아요.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핵심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얼굴이 괜찮아. 얼굴이 예뻐서요. 최강 스펙을 자랑하는 미니 씨의 스펙 한번 볼까요? 만점에 가까운 학점과 각종 조리 관련 자격증의 수상 경력. 거기다 이런 특이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박장대소 시작! 야! 야! 뭐야? 손을 치고 웃으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는 거야. 발도 돌려야 돼. 그러면서 온몸을 이렇게 해야 돼. 손뼉 치면서. 박장대소 시작! 우승요법을 친구들에게 선보이는 미니 씨. 지방대와 여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까지 땄다는군요. 만약에 제가 인사 담당자가 된다면 이쪽 자격증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다르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로 바쁘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미니 씨. 돈벌이를 위해 서울로 간 엄마는 주말에 한 번 내려옵니다. 아침에? 응? 엄마 내일 내려온대. 내일? 알고 있어.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된 것도 다 자식들 때문이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막내와 법학대학원에 진학한 큰딸까지 3남매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힘들어요. 이게 저도 이제 아니 엄마가 같이 좀 벌잖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저희 감당을 못 해요. 그 자신단을 하고 내가 학교에 학원비 많이 내주네. 나 어른 데서도. 그래서 그 어른가에서도 그냥 뭐 학원비 뭐 40만 50만 원 달라고 하면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저 학봉에 업체 오라갖고 한번 좀 봐달라고. 미니 씨 아빠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 신고서 받아놨죠? 네. 잘하셨네요. 네. 정년이 다가오지만 노후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대책 없어요. 오늘 이 아들만 잘 되기를 바라죠. 이제 아들 잘 돼가고 이제 용돈 줘야지 뭐 어떻게. 빨리 취업이 빨리 해줘야 돼 이제. 빨리 해야지. 취업해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빠요 요새. 그러기는 그래요. 그러지만은 젊었을 때 저래들 저 학까지 다 했으면 일부 용돈은 분담을 해줘야지.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니. 노지도 안 해놨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 지금도 팍팍한 대학 5학년. 기댈 곳은 그래도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 먹었어? 응. 아니 먹어야 돼. 응, 앉아. 밥 줄게. 이쪽으로 앉아. 선미는? 선미 아직 안 왔지? 자식 뒷바라지에 몸이 아파도 장사를 접을 수 없는 엄마. 선민이 뭐 갖다 주라고 하겠다. 그만뒀으니까. 취업 준비하느라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다니는 딸. 모녀는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부담이라도 어떻게 부모니까는 그냥 자식 하는 대로 쫓아가야지. 어느 부모고 다 진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 어느 집이고 다. 60까지만 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60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흘렀잖아. 또 모르지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는지. 혹시 취직 안 하고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해야죠. 또 안 되면은. 응? 내가 빨리 하겠네. 빨리 취업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 등록금만 부모님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게 아니었군요. 자,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있어야 딸 수 있다는 스펙. 스펙 과열 경쟁에 학생, 학부모 모두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자, 과연 이건 누굴 위한 스펙인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 청춘들은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 걸까요? 세 분과 함께 대학에 새내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언덕 하나를 힘겹게 넘어온 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진짜 좋죠. 따라갈 것 같죠. 따라갈 것 같죠. 아 정말 흥미진진하고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아비디 화이팅! 일상 화이팅! 화이팅! 5학년 세종 씨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겠죠. 세종 씨는 오늘도 일본어 스터디룸을 찾았습니다. 영어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일본어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形を姿をこんななんか姿をなんか見せる。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세종 씨는 2주에 한 번 꼭 이곳에 들립니다. 그런데 헌혈을 하러 온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헌혈을 꾸준히 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군요. 세종 씨가 헌혈을 하게 된 것도 스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취업 활동도 해야 되고 제가 나름 사회 활동도 이제 대학을 졸업할 예정 신분이니까 해야 되는데 다른 봉사 활동 수단이 없는데 혹시 헌혈이라도 하면 약간 취업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벌써 22번째 헌혈. 세종 씨의 절실한 노력이 어서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3월, 호기 넘치는 신입생들의 함성에 집으로 가는 길은 늘 시끌벅적합니다.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지 6개월. 세종 씨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우면 꽉 차는 이 비좁은 방에서도 세종 씨의 일본어 공부는 계속됩니다. 코쇼라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 이유를 들어봅시다. 빨리 취업이 돼서 고시원을 탈출하는 게 그의 1차 목표. 지역이니까 이 재해에 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잖아요. 대학 4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세종 씨. 정말 한눈 한번 팔지 않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 놀진 않았거든요. 어학 자격증, 인턴, 학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건너도 끝이 없는 스펙의 강. 대학 5학년은 스펙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어 점수로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했는데 다들 다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뭐 대외 활동도 막 보기 시작하고 봉사 활동도 보기 시작하고 인턴 경험도 보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다 스펙이라고 하는 게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서 좀 되게 힘들어요, 많이. 이만큼 준비가 됐어도 더 해야 되고 남들은 더 했을지 모르니까 또 더 해야 되고 남들이 어느 정도 해놨는지 모르니까 이게 또 더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그러니까 계속되는 소모적인 경쟁이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의 인사팀장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도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회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지만은 당신이 대학 졸업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준비가 됐다. 이만큼 준비했으면은 기업에서 좀 길러달라. 너무 스펙 따지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보면은 학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시면은 와, 이분 아가씨네. 네, 우리 학교 졸업생. 네, 반가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얼굴도 예쁘고 잘하겠다. 네.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4년 만에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앉아서 하자. 네. 후배들 사이에 전설로 통한다는 현정 씨. 요즘은 후배들에게 취업 멘토링을 하느라 바쁩니다. 2학년. 3학년 되지. 네 한 거 많잖아. 학생 그거는 뭐 받았어 그러면? 그거 장려. 장려상? 아 그럼 아직까지 1년 좀 남으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되고. 1학년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영어만 무조건 해야 되고. 원래 이제 사무 쪽. 그녀는 4년 내내 스펙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복수 전공에 부전공까지 이수한 현정 씨는 대학 홍보단, 거기다가 동아리 창단, 게다가 노래 봉사활동까지 학교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현정 씨가 지난 4년 동안 쌓은 스펙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4년 만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면 진짜 저는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했어요. 친구들이 뭐 대학생활 하면은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만나서 막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그 전화도 제가 이제 못 받으면서 안 받으면서까지 4년을 앞만 보고 달려온 현정 씨. 그녀에게도 힘든 고비는 있었습니다. 막 다 놓아버리고 싶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다 저한테 이제 좋은 경험이고 취업에 다 도움되는 부분이고 또 그만큼 취업이 힘드니까
9시까지 학교에 와서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기 도서관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하고 밤 10시 되면 다시 집에 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밥 먹고 아니면 뭐 과외하는 시간 빼고는 전부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제 방학 때 이제 막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공부한다고 학기 중에도 바빴지만 이제 방학도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취직하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쉬고 싶어요. 휴식. 네. 여행을 좀 가보고 싶고 또 월급 타면 저녁 타면 이제 주변에서 얻어본 게 많으니까 많이 더 베풀고도 싶고. 실천 씨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닦아주신 구두를 신고 결전의 장소로 향합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은 총 80명. 이 가운데 반수 정도가 인턴 사원으로 채용이 되고요. 교육 후에는 정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면접에 달렸습니다. 자, 운명을 결정지을 라면이 들어옵니다. 면접관들이 매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시식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숟가락으로 앞에 놓으신 물 가지고 입도 한 번씩 헹구시고 이렇게 하면서 맛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미션은 가장 맛있는 라면 고르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좀 드세요. 라면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숙성을 준비하시고. 지난 며칠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한 실천 씨는 비교적 차분하게 과제를 수행합니다. 쓰시면서 질문을 해드려도 되니까. 저는 917번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면은 그 면도 중요하지만 해장으로 국물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물 맛이 매우면서도 너무 맵지도 않고 개운한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31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오래 먹게 되면은 면발이 조금 굵다 보니까 금방 굴 수 있는데 산성도 적절하고 해서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이어가는 경쟁자들 속에서 실천 씨 긴장한 빛이 역력한데요. 고객들을 저희 단골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저희 제품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팔아보세요. 이거야말로 저희의 건강식품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속이 편안하게 찌개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사리면을 넣음으로써 면의 맛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면이라도 긴장한 탓일까요? 말이 자꾸 꼬입니다. 이제 공은 면접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면접의 끝엔 항상 아쉬움만 남죠. 상당한 경험도 많이 쌓은 것 같고요. 스펙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그 아르바이트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들으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실천 씨 못지않게 마음 졸인 한 사람, 바로 엄마가 아들을 미소로 맞아줍니다. 잘 봤어. 옆에 애들이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그냥 뭐 할 만큼을 한 것 같아. 그래, 있는 그대로 이거 그냥 발휘하고 오면 돼. 뭐 그냥 꼭 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했어. 하루 사이 실천 씨의 어깨가 더 내려앉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떤 저희 때와는 달리 어떤 그 청춘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취업 준비한다, 고시 준비한다, 4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아들이 큰일을 치르는 사이 엄마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껏 친구들이랑 놀아보지도 못하고 젊음도 만끽도 못한 채 수없이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
오늘 길어야 10분 이내에 평가받는 아들.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 수고했어, 아들. 빨리 직장 잡아서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취업하면 엄마 좋아하는 버섯 풀세트로 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뭐라지? 취업이 좀 어렵고 해서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긴 한데 빨리 취업해서 엄마랑 아빠랑 여행도 가고 하고 싶어요. 첫 월급 타면은 바로 싸줄게. 제가 지금 좀 남들보다 부족해서 취업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얼른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조금 길이 늦어졌는데 부모님께서 좀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